서울의 복잡한 골목길,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곳에 김민지의 좁은 옥탑방이 있었다. 시골 마을의 한적한 풍경 속에서 나고 자란 22살 민지에게 서울은 거대한 미로와도 같았다. 창문을 열면 들려오는 것은 끊임없는 자동차 소리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저녁이면 싸구려 고기 냄새와 소주 냄새가 뒤섞인 자극적인 도시의 향기뿐이었다. 그녀의 옥탑방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공간이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옷까지 몇 벌이 전부인 그곳은 그녀가 떠나온 고향집의 널은 마당과 대비되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다. 민지는 작은 플라스틱 컵에 담긴 믹스커피를 홀짝이며 낡은 창밖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초점 없이 흐트러져 있었다. 일주일 내내 면접을 봤지만 돌아온 것은 아직 서울 생활에 익숙지 않은 것 같네요. 또는 경력이 부족해서 같은 형식적인 거절뿐이었다. 이제 지갑 속에는 낡은 버스카드 한 장과 몇 푼의 동전만이 남아있었다. 고향에서 올라올 때 부모님이 쌈짓돈처럼 쥐어주신 돈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막막함과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시골에서의 삶은 단순하고 평화로웠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땀 흘려 가꾸고, 가을에는 수확의 기쁨을 누렸다. 서울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달랐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 바쁨 속에서 그녀는 홀로 정지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저녁 민지는 면접에서 또다시 고배를 마신 채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고 그녀의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그때였다. 낡은 지하철역 출구 계단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찢어지고 더러워진 옷차림에 길게 자란 수염은 백발이었고 마른 기침을 연신해댔다. 노인의 앞에는 빈 종이컵 하나가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며 그를 외면했다. 누군가는 힐끗 쳐다보더니 혀를 차며 지나쳤고 어떤 이는 아예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민지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남은 동전을 만지작거렸다. 1,000원짜리 한 장과 5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내일 아침 식사 비용과 버스 요금으로 겨우 쓸 수 있는 돈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노인의 마른 기침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녀는 결국 마음을 굳혔다.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할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노인은 고개도 들지 않고 웅걸거렸다. 배고파. 민지는 망설임 없이 근처 김밥집으로 향했다. 자신의 남은 돈으로는 김밥 한 줄과 따뜻한 어묵 국물 한 컵을 살 수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김밥과 국물을 들고 다시 노인에게로 돌아왔다. 노인의 앞에 조용히 김밥과 국물을 내려놓았다. 할아버지, 따뜻하게 드세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흐릿한 눈동자의 생기가 돌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집어들었고 따뜻한 어묵 국물을 마셨다. 민지는 노인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그녀는 노인의 얼굴에 번지는 희미한 미소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노인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민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녀는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노인이 따뜻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배가 고팠지만 마음만은 가득 채워진 듯했다. 그녀의 뺨에는 차가운 바람이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민지의 손목에는 투박한 실팔찌 하나가 늘 채워져 있었다. 누런색 실로 엮여 다소 촌스러워 보였지만 그 중심에는 작고 희미한 광택을 띠는 푸른색 원석이 박혀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액세서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소박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민지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이 팔찌를 엄지손가락으로 쓸어내리곤 했다. 그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아련한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다. 이 팔찌는 그녀의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 주신 것이었다. 민지야, 이 돌은 우리 가문의 수호석이란다. 어디를 가든 너를 지켜주고 내 안에 잠재된 힘을 일깨워 줄 거야.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민지는 고향을 떠나올 때 할머니의 당부대로 이 팔찌를 한 번도 풀지 않았다. 그녀는 고향 마을을 그리워했다. 푸른 산과 맑은 시냇물, 정겹게 들려오던 이웃들의 웃음소리.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그 평화로운 풍경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의 팍팍한 현실 속에서 그녀는 점점 지쳐갔다.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습관이 하나 더 있었다. 민지는 어떤 종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그림을 그렸다. 구겨진 영수증 뒷면, 다 쓴 전단지, 심지어 버스 티켓에도 그녀의 스케치가 가득했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건물들이었다. 복잡한 도시의 빌딩 숲과는 전혀 다른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주택들, 낡은 골목길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아이디어, 그리고 혁신적인 디자인의 공공시설물들. 그녀의 드로잉은 전문적인 건축가의 그것처럼 정교하거나 기술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공간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시선, 그리고 사람을 향한 깊은 배려는 놀라울 정도였다. 그녀는 한 번도 건축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었지만 마치 타고난 재능처럼 스케치북의 꿈의 공간들을 그려나갔다.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이 스케치들은 그녀만의 비밀 공간이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낡은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다. 시골 소녀 김민지는 겉으로는 한없이 평범하고 어리숙해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강인함과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특별한 재능이 잠자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진짜 가치를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잠재력은 마치 깊은 땅속에 묻힌 보석처럼 언젠가 빛을 발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의 옥탑방에는 곰팡내와 함께 희망 없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한 통의 전화가 그 정적을 산산조각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고향 친구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불안했다. 민지야, 큰일 났어, 내내. 할머니네 집 말이야. 마을 개발한다고 다들 보상금 받고 나갔는데 내내 할머니는 끝까지 안 나가시겠다고 버티시잖아. 그런데 글쎄, 용역들이 와서 철거한다고 난리래. 철거 반대하는 사람들도 몇 명 있긴 한데 역부족이야. 돈이라도 있어야 뭘 어떻게 할 텐데. 친구의 말은 충격이었다. 민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녀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할머니와 함께 쌓아온 모든 추억이 깃든 곳이었다. 마당의 감나무,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던 작은 거실, 그리고 잠들기 전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 문제와 관련해 복잡한 일들이 얽혀 있었고 민지는 아직 어린 나이라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할머니는 그 집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시간은 늘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민지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벽을 응시했다. 집이 사라진다고 믿을 수 없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절망감과 무력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는 이제 겨우 22살이었다. 서울에서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해 허덕이는 처지에 고향 집을 지킬 돈을 어떻게 마련한단 말인가. 안 돼, 안 돼. 민지는 운걸거렸다. 그녀는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손에 쥐고 있던 실팔찌를 꽉 움켜쥐었다. 팔찌의 푸른 원석은 그녀의 떨리는 손 안에서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부모님과 할머니의 웃는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 집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그녀 가족의 역사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절망 속에서도 작은 불꽃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반드시 그 집을 지켜야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낮에는 면접을 보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녔다. 식당 설거지, 편의점 아르바이트, 전단지 배포,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했다. 하지만 그녀가 한 달을 꼬박 일해도 벌 수 있는 돈은 고작 몇십만 원에 불과했다. 고향 집을 지키기 위한 돈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시간은 흐르고 철거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길을 걷던 민지의 눈에 급구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적힌 전단지가 들어왔다. 전단지에는 화려한 조명 아래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다. BAR 에덴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민지는 망설였다. 평생 술집 같은 곳에는 발걸음도 해본 적이 없었다. 시골에서 자란 그녀에게 그런 곳은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었다.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결국 전단지를 꽉 움켜쥐고 BAR 에덴의 문을 열었다. 내부는 온통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으로 가득했다. 민지의 코끝에는 낯선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여 풍겨왔다. 그녀는 주눅이 들었지만 면접을 보러 온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면접관은 민지의 수수하고 어리숙한 모습에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간절함과 똘망똘망한 눈빛을 보고는 결국 그녀를 고용했다. 오늘부터 바로 일할 수 있겠나? 홀 서빙이야. 술도 서빙하고 손님들 주문도 받고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거야. 면접관은 그녀에게 유니폼을 건네며 말했다. 그리고 여기는 손님들이 가끔 팁을 주기도 하니까 잘만 하면 꽤 짭짤할 거야. 민지는 유니폼을 받아들었다. 짧은 치마와 어깨가 드러나는 상의는 그녀에게 낯설고 불편했지만 그녀는 고향집을 떠올리며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했다. 첫 출근. 그녀는 서빙을 하면서도 어색함과 긴장감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왁자지껄한 술집 분위기는 그녀에게 여전히 낯설었다. 동료들은 그녀의 어리숙한 모습에 킥킥거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오로지 돈을 벌어 고향집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날 밤 민지는 처음으로 술이라는 것을 마셨다. 손님이 남기고 간 술을 호기심에 한 모금 마셨는데 알싸하고 쓴맛에 인상을 찌푸렸다. 그러나 이내 묘한 취기가 올라왔다. 그녀는 몇 번 더 술잔을 기울였다. 알코올은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었고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그녀의 볼은 발그레하게 달아올랐고 눈은 살짝 풀렸다. 그녀는 시골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판단력은 흐려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밤은 아름답고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그녀는 이제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었다. BAR 에덴의 밤은 깊어갈수록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현란한 넌사인 아래 사람들은 음악에 몸을 맡기고 술잔을 기울였다. 민지는 처음 받아본 팁 $100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큰 돈이었다. 온종일 긴장했던 탓에 몸은 피곤했지만 술 기운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며 묘한 흥분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아직 술에 익숙지 않아 이미 얼굴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랐고 시야는 뿌옇게 흐려지고 있었다. 그때 VIP룸 쪽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다른 직원들은 슬금슬금 그쪽을 피하는 분위기였다. 민지는 호기심 반, 취기 반으로 그곳에 다가갔다. 룸 안에는 한 남자가 홀로 앉아 있었다. 반쯤 풀린 넥타이, 흐트러진 머리칼, 그리고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값비싼 슈트 차림이었지만 그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지쳐 보였다. 그는 술잔을 연신 비우고 있었지만 술이 아니라 쓰디쓴 고통을 마시는 듯했다. 민지의 눈에는 그가 막 여자친구에게 차인 불쌍한 남자로 보였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그를 불쌍하게 여겼다. 그 남자는 바로 이현우, H그룹의 젊은 CEO였다. 그는 오늘 강요된 정략 결혼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한서율이라는 거만한 재벌가 딸과의 결혼을 강요하고 있었다. 서율은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차가운 여자였고 현우는 그런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그 답답함에 못 이겨 비서실장인 김지훈에게 말도 하지 않고 몰래 배 찾아왔던 것이다. 지훈은 현우의 뒤를 그림자처럼 쫓아왔지만 현우는 그를 외면한 채 혼자 술을 마셨다. 민지는 흐릿한 눈으로 현우를 바라봤다.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여자친구한테 차이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현우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취기 덕분인지 두려움도 사라졌다. 저 괜찮으세요 혹시? 여자친구랑 헤어지셨어요. 너무 슬퍼 보여서. 민지는 혀 꼬부라진 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들어 민지를 쳐다봤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순진한 눈, 그리고 시골티 나는 어리숙한 말투. 그는 이런 곳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약간의 황당함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왜 당신에게 내 사정을 말해야 하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민지는 그의 차가운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원래 이별은 아픈 거니까 제가 아까 번 돈인데 이거라도 받으세요.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기운 내세요. 힘내야죠.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100 지폐를 현우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빳빳한 지폐가 현우의 손 안에 놓였다. 현우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 돈을 내려다봤다. 평생 돈 때문에 아쉬울 일이 없었던 그에게 $100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 시골 처녀가 건넨 그 돈은 그 어떤 돈보다도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의 눈빛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스치고 지나갔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동정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고작 $100라니. 그녀의 순진함과 어수룩함이 그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 모든 광경을 현우의 비서실장인 지훈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 지훈은 현우를 따라 배웠다가 멀찍이서 현우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민지의 황당한 행동에 웃음을 참지 못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놀라기도 했다. 회장님께서
저런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건 또 처음이네. 지우는 생각했다. 그날 밤 이후 현우는 민지를 잊을 수 없었다. $100는 그의 지갑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는 수십억 수백억을 움직이는 재벌 총수였지만 그 $100만큼은 어떤 돈보다도 귀하게 느껴졌다. 그는 지훈에게 명령했다. 김지훈 비서실장, 그 여자에 대해 조사해봐. 이름이 김민지라고 했던가.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봐. 왜 그런 곳에서 일하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지훈은 현우의 명령에 익숙했지만 이번만큼은 의아했다. 현우는 늘 차갑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감정에 휘둘리는 법이 없었다. 그런 그가 한 번 본 시골 처녀에게 이토록 관심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지훈은 현우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민지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민지의 시골 생활, 그녀의 가족 상황, 그리고 그녀가 서울에 온 이유까지. 지훈은 모든 정보를 샅샅이 파헤쳤다. 그리고 그녀가 고향집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현우의 약혼녀였던 한서율은 현우가 자신을 피해 배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서율은 강력한 재벌그룹 선우그룹의 외동딸로 미모와 지성을 겸비했지만 동시에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현우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했다. 현우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고 현우가 자신 외에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서율은 현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심어놓은 정보원을 통해 민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 김민지라는 여자가 누구야? 감히 이현우 씨에게 돈을 줬다고. 그 여자가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당장 알아봐. 서율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민지를 자신과 현우의 관계를 방해하는 불순한 존재로 규정했다. 그녀는 민지를 단순히 제거해야 할 방해물로 보았다. 서율은 자신의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민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가 시골 출신이라는 것, 현재 낡은 옥탑방에서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배서 일하며 돈을 벌고 있다는 것까지. 서율은 민지의 초라한 배경을 비웃었다. 감히 저런 시시한 여자가 이현우 씨에게 접근하다니. 가소롭군. 그녀는 민지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먼저 민지에바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그녀를 해고시키려 했고 동시에 그녀의 주변에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 여자가 현우 씨에게 일부러 접근하려고 술 취한 척 쇼를 했다더라. 현우 씨 돈을 노리고 별짓 다 한다. 그녀의 목표는 민지가 서울에서 발붙일 곳을 없애는 것이었다. 민지는 자신을 둘러싼 음모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옥탑방에서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향집을 지키기 위한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순진한 마음은 아직 도시의 어둡고 차가운 이면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거대한 재벌가 간의 권력 싸움과 질투,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현우는 김민지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동시에 그녀가 처한 상황, 특히 고향집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시험하고 싶었고 동시에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어 지켜주고 싶었다. H그룹은 건축 및 도시개발 분야에서 한국을 선도하는 기업이었다. 현우는 민지의 숨겨진 건축적 재능이 그녀의 스케치에서 발현된다는 것을 지훈의 보고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현우는 민지에게 H그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것을 제안했다.
김민지 씨,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보조 디자이너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규직은 아니지만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급여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바로 당신의 고향 마을과 유사한 오래된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민지는 현우의 제안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의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H그룹은 그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기업이었다. 게다가 도시 재생 프로젝트라니 그녀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고향집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현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민지에게 주어진 임무는 결코 쉽지 않았다. 현우는 그녀에게 이미 여러 전문 건축가들이 손을 들었던 복잡하고 난해한 구도심 재설계 프로젝트를 맡겼다.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해 있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이었다. 이는 민지의 진정한 실력과 잠재력을 시험하기 위한 현우의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그는 민지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장하기를 바랐다. H그룹 본사 건축 디자인팀 사무실은 화려한 도시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다. 민지는 낡고 수수한 옷차림으로 그곳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다. 그녀의 주위에는 온통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건축가들과 디자이너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민지를 보자마자 수군거렸다. 누구야, 계약직이라는데. 회장님이 낙하산으로 꽂아준 거 아니야. 실력도 없어 보이는데. 저런 애가 뭘 한다고. 가장 노골적으로 민지를 경멸한 것은 다름 아닌 한서율이었다. 서율은 현우가 민지를 자신의 회사로 데려왔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민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서율은 민지에게 다가와 비웃는 듯 말했다. 어머,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이런 곳은 당신 같은 시골 뜨기가 감히 발붙일 곳이 아니야. 실력도 없는 주제에 감히 이현우 씨 옆에 있으려 하다니 가소롭군. 당신이 맡은 그 프로젝트 일주일 안에 끝내지 못하면 당장 짐 싸서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아. H그룹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 서율은 자신만만하게 선언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해당 프로젝트의 마감 기한을 고의로 단축시켜 놓은 상태였다. 일반적인 건축가들도 몇 달이 걸릴 일을 단 일주일 만에 끝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였다. 서율은 민지가 이 압박에 못 이겨 스스로 나가떨어지기를 바랐다. 민지는 서율의 말에 주눅 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고향집을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밤낮으로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낡은 옥탑방은 이제 그녀의 작업실이 되었다. 스케치북에 빼곡히 채워진 드로잉들은 그녀의 열정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녀는 구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자료 조사를 했다.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깃든 공간들을 단순히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재생시키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그러나 그녀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서율은 틈만 나면 민지를 괴롭혔다. 중요한 자료를 몰래 빼돌리거나 그녀의 디자인 파일에 오류를 심어놓기도 했다. 심지어 동료들에게 민지를 따돌리도록 부추겼다. 민지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비웃음을 감수해야 했다.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사무실에서 존재했다. 모든 시련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이준호 실장은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봤다. 그는 민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직접적으로 도울 수는 없었다. 그가 개입하면 민지가 또다시 낙하산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 현우의 의도 또한 빛이 바랄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저 멀리서 그녀를 걱정하며 그녀가 스스로 이 시련을 극복하기를 응원할 뿐이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다. 단 일주일. 민지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고향집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녀는 도시의 한 조각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다. 그녀의 꿈이자 그녀 가족의 희망이었고 그녀 자신의 존재 이유였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 감긴 낡은 실팔찌에 푸른 원석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듯했다. H그룹의 최상층에 위치한 대형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H그룹의 이사진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건축업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모두의 시선은 단상에 서 있는 김민지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밤샘 작업으로 인해 수척했지만 그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그녀의 모든 열정과 영혼이 담긴 구도심 재설계 프로젝트의 스케치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이현우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민지를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기대감과 함께 미세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다. 민지는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지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닌 삶의 온기가 다시 흐르는 공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띄웠다. 대형 스크린에는 낡고 허름한 구도심의 현재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가 직접 손으로 그린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새로운 구도심의 모습이 펼쳐졌다. 그녀의 그림은 전문적인 캐드 도면처럼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감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그 어떤 디지털 그림보다도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전문 용어 대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골목길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노후화된 주택들을 현대적인 감각과 편의성을 더해 재생시키는 아이디어, 그리고 주민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이성적인 논리보다는 감성적인 호소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회의실 안에는 웅성거림이 점차 잦아들고 모두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성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손짓 하나하나에 확신이 깃들었다. 그녀는 이 구도심이 단지 건물의 집합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추억과 삶이 깃든 살아있는 공간임을 강조했다. 그때였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고 한서율이 당당하게 들어섰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민지를 비웃듯이 바라봤다. 겨우 저런 유치한 그림들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건가요, 김민지 씨? 이건 예술 전시회가 아니라 비즈니스 회의입니다. 당신의 프로젝트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수익성 분석은 제대로 해보셨나요? 고작 감성적인 이야기로 회장님과 이사님들을 현혹하려 하는군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제가 가진 선우그룹의 모든 재산을 걸겠습니다. 서율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민지의 심장을 꿰뚫으려 했다. 그녀는 민지를 향해 비웃음을 날리며 복잡한 경제학 용어와 시장 분석 데이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지가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노려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과 투자 위험률, 그리고 미연이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복잡한 금융 모델링 질문들을 쏟아냈다. 당신이 제안한 대로라면 예상 회수 기간이 최소 30년은 걸릴 겁니다.
그 사이에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당신 이 프로젝트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조차 제대로 계산 못하는 것 아닙니까? 회의실 안은 다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이사진들의 얼굴에는 다시 의구심이 떠올랐다. 그들은 서율의 냉철한 분석에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서율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내 고향집을 지켜야 해. 민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녀는 서율이 건넨 질문들 속에서 묘한 논리적 허점을 발견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배운 옛날 이야기 속 지혜와 서울에서 홀로 금융 관련 서적을 파고들며 익혔던 지식을 떠올렸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스케치북의 뒷면을 펼쳤다. 그곳에는 그녀가 밤샘 작업으로 직접 그려 넣은 복잡하지만 명확한 수익성 분석 도표와 재무 모델링 스케치가 그려져 있었다. 한서율 이사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단기적인 수익성만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구도심 재생 프로젝트는 단순히 건물을 짓고 파는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보존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스케치북의 도표를 가리켰다.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금융 모델링은 오늘날의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의 가치와 문화적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미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이곳은 현재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저희 프로젝트는 젊은 예술가들과 소상공인들을 유치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을 넘어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결국에는 예측 불가능한 시너지를 창출하여 현재 이사님께서 계산하신 수익률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제가 직접 발로 뛰며 조사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잠재적 수요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이 실렸다. 그녀는 서율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프로젝트가 단순히 감성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과 강인함이 가득했다. 서율은 민지의 반박에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계산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대답이었다. 그때였다. 이현우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탄과 함께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민지를 향해 다가가 단상 위로 올라섰다. 이현우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저는 오늘 김민지 씨의 발표를 들으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숫자에만 매몰되어 사람의 가치를 잊고 있었습니다. 김민지 씨는 우리에게 H그룹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쏠린 순간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회의실 안은 충격과 경악에 찬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한서율은 이 광경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이현우는 민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민지 씨, 당신은 단지 낡은 도시를 재생시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인간적인 가치와 희망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잃어버렸던 저의 영혼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민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현우를 바라봤다. 그녀의 지난 고통과 노력, 그리고 모든 시련이 이 순간 한 줄기 빛으로 보상받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의실 안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이사진들과 투자자들은 모두 기립하여 이들을 축하했다. 한서율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녀는 분노와 치욕감에 얼굴이 일그러진 채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이준호 실장은 감격에 찬 눈으로 민지와 현우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민지는 이제 더 이상 초라한 시골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H그룹의 새로운 희망이자 이현우의 영혼을 구원한 여인이었다.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막을 열었다. 이현우의 갑작스러운 청혼은 H그룹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회의실을 가득 메웠던 이사진들과 투자자들은 술렁거렸고 그들의 시선은 김민지와 현우에게 고정되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현우는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강당은 이내 축하의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한서율의 몰락이었다. 그녀는 이현우의 청혼을 목격한 후 회의실을 뛰쳐나갔고 곧바로 그녀에게 불어닥칠 폭풍을 예감했다. 이현우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한서율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민지를 방해하고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했던 모든 증거를 수집했고 이를 선우그룹 이사회에 제출했다. 한서율은 H그룹과의 모든 협력 관계에서 배제되었고 그녀가 선우그룹 내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직위와 권한 또한 박탈당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오만한 재벌가의 딸은 이제 철저히 고립되어 모든 것을 잃은 신세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재계에서 빠르게 잊혀져 갔다. 민지에게는 꿈만 같은 현실이 펼쳐졌다. 그녀는 현우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곧이어 H그룹의 새로운 비상임 이사이자 구도심 재생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이는 단순한 직책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비전으로 낡은 도시를 새로운 생명력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민지는 넓고 햇살 가득한 새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낡은 실팔찌와 함께 그녀가 시골에서 가져온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이현우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냉철함 대신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민지 씨, 이제 정말 실감나네요. 당신이 제 아내가 되고 동시에 H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요. 현우는 부드럽게 말했다. 민지는 수줍게 웃었다. 현우 씨 덕분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현우 씨가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현우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민지 씨, 당신은 이미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빛을 알아봤을 뿐이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저는 항상 외로웠습니다. 돈과 명예는 있었지만 제 진정한 모습을 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제 배경만을 보고 저에게 다가왔죠. 사랑도 인간관계도 모두 거래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 $100를 건네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런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민지는 현우의 손을 마주 잡았다. 저도요. 저는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이 낡은 집만 지킬 수 있다면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우 씨를 만나고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가진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고향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그곳은 제 가족의 역사이자 저의 뿌리예요. 저는 그 집을 지키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깃든 가치를 지키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추억을 만들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런 공동체의 가치요.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갔다. 그때 김지훈 비서실장이 노크하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가득했다. 이사님, 회장님께서 구도심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원하십니다. 지훈은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의 비서로서의 딱딱함 대신 따뜻한 신뢰가 엿보였다. 그리고 민지 이사님, 제가 처음 당신을 오해하고 함부로 판단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순수하고 강인한 분이십니다. 앞으로 제가 이사님을 그림자처럼 돕겠습니다. 민지는 지훈의 사과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별 말씀을요. 실장님, 이제 우리 함께 H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요. 그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다. 민지의 손목에 감긴 낡은 실팔찌는 햇살 아래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시골의 어리숙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H그룹의 이사이자 현우의 연인이었으며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진정한 리더였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평화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내고 싶었던 가치들을 이 서울 한복판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수년 후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김민지의 손길이 닿은 흔적들로 더욱 풍요로워졌다. H그룹의 구도심 재생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기록되며 낡고 잊혔던 공간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민지가 디자인한 건물들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엮는 매개체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H그룹 이사를 넘어 도시를 치유하는 건축가로 불리며 건축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민지는 이현우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안과 외로움에 시달리던 시골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따뜻한 온기가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성공은 고향에 대한 사랑을 더욱 키웠다. 민지와 현우는 뜻을 모아 새싹 공동체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전국 각지에 쇠퇴하는 농촌 마을과 전통 산업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그들은 잊혀져가는 전통 기술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고 젊은 인재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썼다. 민지는 특히 자신의 고향 마을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새싹 공동체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자신의 옛집을 포함한 마을 전체를 보존하고 재생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녀의 옛집은 단순히 철거될 위기에 처했던 낡은 건물이 아니라 마을의 역사를 간직한 상징적인 장소로 거듭났다. 그녀의 손길로 옛집은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은 그대로 간직한 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마을 사랑방으로 재탄생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고 아이들이 뛰어놀며 여행자들이 편안히 머물다 가는 공간이 되었다. 민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달 고향을 방문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우리 마을의 보물이라 부르며 환대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건축 그림을 가르치고 어르신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마을의 작은 축제에도 늘 참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높은 빌딩 숲에서만 존재하는 재벌가의 안주인이나 유명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한 사람의 삶을 살고 있었다. 어느 따뜻한 여름날 오후, 민지와 현우는 민지의 고향 마을에 있는 옛집 마당에 서 있었다. 예전 같으면 흙먼지 날리던 마당은 푸른 잔디와 알록달록한 꽃들로 가득했고 그 한가운데에는 민지가 어린 시절부터 아꼈던 감나무가 탐스러운 감을 매달고 있었다. 집은 한옥의 고즈넉한 멋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유리창과 세련된 내부 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현우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없이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민지의 손목에는 여전히 그 낡은 실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팔찌의 푸른 원석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던 과거와 달리 햇살 아래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삶이 그러하듯이 그 원석도 마침내 제 빛을 찾은 듯했다. 민지는 고개를 들어 푸른 산과 끝없이 펼쳐진 논밭을 바라봤다. 멀리서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그녀는 현우에게 기대어 나지막이 말했다. 현우 씨, 제 고향집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현우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당신이 가진 마음속의 아름다움을 이끌어냈을 뿐입니다. 민지 씨, 당신은 저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에도 두 번째 봄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들은 함께 지는 노을을 바라봤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고요한 마을은 평화로웠다. 민지는 더 이상 도시의 화려함만을 좇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자신이 지켜내고자 했던 가치들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녀의 삶은 마치 그 푸른 원석처럼 비로소 완벽한 빛을 발하며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여러분도 민지처럼 잊혀진 꿈을 다시 찾아 빛나고 싶으신가요? 혹은 세상의 편견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으신가요? 민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챕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